수행하는 사람들 옆에서 툭툭 쳐갖고 말 시키면 돌아보라면 돌아보지도 못하죠. 그러죠. 언어의 의도가 끊어지고 신체의 의도도 끊어져서 꼼짝 이러고 있는데 자꾸 치니까 대답하기 싫은데 하도 치니까 할 수 없이 눈도 못 따라고 이렇게 돌아간다. 신체의 의도가 끊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의도가 끊어지면은 아예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절차입니다. 여기에 돌아옵니다. 예를 하나 들고 가죠.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초가 긴 초가 있고 짧은 초가 두 개가 앞에 있어요. 있으면은 뭐부터 없어지냐 하면 초라는 단어부터가 없어져요. 언어의 의도가 끊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끊어지는 게 길다 짧다. 긴 애와 짧은 애, 길고 짧은 걸 몰라요. 눈앞에 대놓고 있으면서도. 그리고는 영상만 있게 돼요. 이 정도 되면 마음의 의도만 남은 거예요. 삼매입니다. 2선 정도에 해당하는 삼매입니다. 초만 있다, 영상만. 왜 이렇게 끊어졌냐면 아까 생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뢰야식이 저장된 게 일어나갖고 저거를 식별을 해야 되는데 영상은 식별을 하는데 뒤에 배운 이름, 단어, 이름은 뒤에 배운 거죠. 생각이 도저히 없어지니까 초라는 이름이 없어져갖고 아예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길고 짧다를 모르는 게 길고 짧은 것도 나중에 배운 분별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는 태어날 때 길고 짧은 거 모르는 겁니다. 저건 길다, 저건 짧은 거다. 이거 먼저 배운 거고 이름은 뒤에 배운 거기 때문에 뒤에 배운 초라는 분별이 더 산란한 분별이기 때문에 이름이 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길다 짧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영상만 남게 되죠. 이건 마음의 의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의도가 단일하게 남은 상태. 일심. 이거마저 끊어지면 무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옵니다. 지금 신체의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신체의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는 그 신체의 의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죠. 지금 완전히 끊어졌다면 숨이 멈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숨 멈추기 전 단계예요. 신체의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신체의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고 하는 건 숨은 거의 지금 거의 미세해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아주 미세한 숨만 나온 거예요. 쉬는 듯 마는 듯하게. 그리고 여기까지만 나온 이유가 이거 넘어가면은 이거는 4선부터 무심산매까지이기 때문이죠.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자체가 없는 거죠. 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라는 겁니다. 신체를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 이 정도 가려면 이미 이전에 몸은 내 몸인지 내 몸뚱아리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수행 주제만 이미 이거 훨씬 이전에 수행 주제만 오롯이 하나만 남은 겁니다. 여기선 숨이죠. 즉 자기는 없고 숨 하나만 숨만 있게 되는 거예요. 숨만. 이미 여기서가 아니라 이 이전부터 그래요. 사실은 이 이전부터 아까 그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걸 분명히 안다가 비추이듯이 거울에 비추이듯이 보일 때에는 자기는 없고 오직 숨만 있어요. 두 번째부터가. 그렇게 돼갖고 아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가 그 신체의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 이 신체의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가 들이쉬면서 내쉬는데 이렇게 공부를 사실은 이거를 질 수 있는 방법만은 없는 거고 1, 2, 3, 4를 순차적으로 걸은 사람은 세 번째가 된 사람은 네 번째의 뜻을 알아요. 신체의 의도를 편안히 하면서가 무엇인지. 그런데 사실 세 번째가 안 되면 이건 문장으로 들어도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숨의 4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요.
비코들이요.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도공은 도자기 굽는 사람입니다.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여기 안 나왔지만 이게 물레 같은 거예요.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분명히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그 이하 점점점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는데요. 여기에 지금 도공이 물레를 돌릴 때 그 길게 돌리고 짧게 돌리는 거를 숙련된 도공이 생각하고 돌리나요? 여기 이제 눈앞에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를 이렇게 한 빚는데 목 부분은 얇고 옆 부분은 넓고, 이건 더 넓고 하니까 그 부위 따라서 물레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발로. 제가 모르니까, 이 물레는 잘 모르니까. 어쨌거나 어디에는 길게 돌리고 어디는 짧게 돌리고 하겠죠. 그걸 전자동으로 하죠. 숙련된 도공이. 생각하면서 옆 부분은 뭐 몇 번 밟아줘야 되고 이 부분은 몇 번 밟아. 이거 도자기 못 굽죠. 이렇게 되면. 경험으로 전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자동으로 이게 비추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제 예를 나온 다음에 갑자기 길게 들이시면 길게 들이신다고부터 나와요. 뭐가 빠졌죠? 처음에 사티를 확립하여 숨을 들이신다, 사티를 확립하여 숨을 내쉰다가 빠졌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그게 참 중요한 거고, 그거는 노력이었죠. 맨 처음에 하려고 사티를 확립해서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는 사티가 확립되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확립해서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보여지고 저절로 비추어지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고. 도공이 물레를 저절로 돌리듯이 말이에요. 그 저절로가 아닌 여정은, 노력은 첫 번째밖에 없는 거예요. 사티를 확립하여 숨을 들이고 사티를 확립하여 숨을 내쉰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나요? 왜 중요하냐면 그 중에 제일 낮은 단계죠, 사실. 두 번째부터는 저절로 비추어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를 노력하면 안 되는 공부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노력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다. 노력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되어지는 거야, 저절로, 수동태로요. 첫 번째를 했기 때문에. 도공이 물레를 저절로 돌리듯이. 이해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거지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거지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다라는 거고, 첫 번째를 조건으로 두 번째가 되어지고, 두 번째가 되어지면 세 번째가 되어지고, 세 번째가 되어지면 네 번째가 되어지고, 이게 일사천리로 가는 여정이에요. 또 한 번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중요성들을 강화하고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까 자꾸 고정점들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는 저절로 되어져야 될 예정인데, 이걸 수행 주제로 노력하는 거로 삼으면 처음부터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편법이 자꾸 동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다 보면 두 번째가 오거든요. 필경 보여지면은 그때 그 상태에 들었으면 그 상태를 계속 하는 거죠. 하다가 그 상태가 없어지면 도로 아까 이 상태가 있었으니까 이 상태를 나는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좋았는데가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두 번째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도로 안 되면 아까 세 번째 너무 좋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다시 노력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 삼매와 같아요. 삼매에서 부처님께서 조선을 그 구경까지 안 하고 이선을 닦는 자는 그 이선도 없어지고 조선도 없어질 거다. 그런데 조선을 구경까지 안 닦으면 이선이 안 되나요? 조선이 한 30, 40% 되면 이선 돼요. 퍼센트는 꼭 얘기 못 하겠는데
조선하다 보면 조선이 잘 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선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선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명확한 거죠. 이선이 되고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오, 이선이 너무나 좋았다. 다시 이선을 해야지. 이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조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조선을 하다가 또 이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선이 많이 되면 조선이 9번까지 안 가도 3선이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조금. 그러면 오, 아까 3선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다시 3선은 안 된다.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이선, 3선. 그와 같이 지금 네 가지 단계 중에 크게 봤을 때 호흡의 네 가지 단계에서 세 번째가 됐다. 오, 세 번째 너무나 행복했는데 다시 첫 번째부터. 이해됐죠? 자,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리면 신수신법 중에 몸은 수음하고 몸 관찰 나오죠. 그 중에 지금 수음한 건데 부정관도 나오나? 쭉 나오는구나. 그 법에 가면은 삼매 네 가지 나오죠. 삼매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까지 그 뒤에 호흡이 끊어진 건 아예 안 나온 이유가 숨이 끊어지면 이제 들숨 낼숨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가 숨 관찰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3매에서는 4선은 뭐죠? 숨이 끊어진 거예요. 4선부터가. 그러면 3매로 따진다면 여기가 3선에 해당하는 데까지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3매로 따진다면. 윗바사나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어가면 되죠. 이제 얘기는 다 끝난 거고요. 다만 그 숨을 아까 좌선 때만이 아니라 그 좌선 때에 어느 정도 단계가 잘 넘어가서 비추어지고 하는 단계들이 좀 넘어가면은 일상에서도요. 숨만 사티를 확립하여 아까 첫 번째죠. 일상에서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생활하면서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좌선에서 높게 갔다 그러면 일상에서 첫 번째를 지속적으로 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3매의 3선은 정념정지가 되어지고의 상태거든요. 정념정지가 되어지고의 상태다라는 건 3선이 됐다는 건 3매에 거의 사티가 확립되어진 상태예요. 일상에서. 정념정지가 있고니까. 그래서 그것을 쫓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상에서 행주자와 뭐 어묵동정이라고 하나요? 뭐 움직이던 뭐하던 앉던 뭐하던 전부 다 그 숨을 일어나던 가던 숨을 일상에서는 아까 좌선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일상에서는 잘 안 돼요.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좌선에서는 되어지고 상태가 됐더라도 일상에서 첫 번째에 사티를 확립하고 노력하는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3선에 되어지고가 될 때까지, 저절로 상태가 되어지고가 될 때까지. 예, 그 다음 가봅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느니 지혜만이 있고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밖으로라는 521번의 주석을 한번 보면 혹은 밖으로라는 것은 남의 들숨과 날숨이라는 몸에 대해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뜻도 있죠. 물론 지금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빨리어법이에요. 몸에서 몸을,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간단하게 몸을 관찰하며 머문답니다. 그 이상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안으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혹은 밖으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혹은
안팎으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에 이 밖으로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밖으로의 관찰도 있지만 밖에서의 뜻이 더 많습니다. 밖에서 자기를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밖으로 남의 호흡을 어떻게 관찰하겠어요? 호흡이 보이나요? 자기 거 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뒤에 가면 신수신법의 심에도 이렇게 나와요. 밖으로는 앞에와 같다. 이러니까 즉 남의 마음을 관찰한다. 밖으로. 이건 타심통이죠. 그렇게 되면 해탈인데요. 밖으로 남의 마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밖에서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뜻은 안에서 그 다음에 밖에서 안팎으로 자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밖으로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꿈에서 꿈에 깨어있으면 꿈 밖에서 꿈 전체의 등장인물을 다 보고 있고 나라는 캐릭터가 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나라는 그 아이의 마음뿐이 아니라 상대 마음 다 보이고 이러니까 밖으로 그 모든 마음이 다 보이니까 밖으로도 분명히 뜻이 있는 거죠. 있는데 처음에 공부 짓는 건 밖으로라기보다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몸으로 예를 드릴게요. 몸으로 걷는 거 뭐 이런 거 관찰법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몸을 걷는 게 눈으로 보이듯이 안 보이니까 안에서 자기를 관찰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밖에서 자기 몸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거울로 보듯이. 그리고는 안팎으로 관찰해라. 이런 여정인 거죠. 이것은 편재의 여정입니다. 불성이 다 안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드러날 때는 안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되는 거고 많이 드러나면 밖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되는 거고 더 많이 드러나면 안팎 없이 관찰이 되는 걸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했다면 맨 처음에는 호흡을 안에서 관찰하고 숨을 밖에서 관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아까 그게 숨이 전체로 보여진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한판으로. 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보여진다라는 게 한판으로 숨 전체가 다 보인다라는 게 밖에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밖에서 보여지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나아가면 안팎 없이 라는 거는 안팎 없이 그 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안팎 없다라는 건 굳이 비유한다면 나는 완전히 없는 거죠. 숨만 있는 거고 그때 안과 밖이 없죠. 안팎 없이 그렇게 관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의 여정인데요. 그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고 이어서 그는 몸이 있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에요. 일단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는 그거고요. 그러나 몸에서 일어나는 재반 현상, 아까 그 신수신법의 느낌, 마음, 법을 제외한 몸에서 일어나는 재반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이게 그 숨보다 더 어려운 공부예요. 사실은 그 숨을 공부를 넘어서야지 이런 게 되는 거고 굳이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몸 관찰에 있는 말씀 같긴 한데 몸에 일어난 몸에 사라진 몸에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함은 몸이 그 지금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몇 초 사이에도 일어났다 소멸했다 하기 때문에 그걸 관찰이 되는 것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된 거지만 쉽지가 않죠. 그 정도 관찰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좀 쉬운 게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좀 쉽죠.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게 깊이 마음이 잠들어서 몸이 사라지고 몸을 인식 못하니까 그 깊은 잠 중에는 그러다가 아침에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몸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비유컨대. 그거를 몸이 사라졌다가 살아 돌아오는 과정을 그 몸이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 저녁에 잘 때 몸이 잠들어 들어갈 때 마음이 그 몸이 나를 인식 못하니까 몸이 없어지는 과정을 그 사라지는 과정을 본다. 몸에서 일어나는 사라지는 현상을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보고 또는 삼매에 들었다 하면 그 무심삼매도 공무부연처라고 하면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진다. 삼매에 든 상태에서 삼매도 빠져나올 때 세상과 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소멸됐던 게
소멸됐다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몸이 있구나라고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식하는, 몸을 인식하는. 뭐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지금 객관하잖아요. 나는 몸이다가 아니라 그에게 몸이 있구나, 그는 몸이 있구나, 이렇게 몸이 있구나와 몸이다는 다른 거죠. 나는 몸이다와 나에게 몸이 있구나 다른 거죠. 몸이 있구나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찰을. 얘라고 지금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꿈에서 나라는 애도 나오고 이랬죠. 표현이. 그 꿈에서 깨어있을 때 나라고 하는 캐릭터라는 애도 나오고 다른 등장인물도 나오고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인 겁니다. 제가 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가 아닌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나라는 캐릭터로 나오더라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지금 어떤 3인칭까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이다가 아니라 몸이 있구나, 얘 봐라, 얘 몸이 있네. 이유는 관찰을 했기 때문이죠. 안에서 밖에서, 안 밖으로, 오로, 얘 봐라, 여러 등장인물인데 얘도 있구나, 이런 애가 있구나. 근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사실은 얘가 나라는 캐릭터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도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불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 밖에서 지켜보면 불성이 드러났고 그 꿈이라는 아직 어리석은 윤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나구나라고 여기는 거지, 사실은 만약에 굳이 나라는 얘기로 한다면은 다 난 거죠. 다 난 거지. 모든 등장인물. 그 중에 한 명만 특정인만 나일 리는 없는 거죠. 나라는 단어로 쓴다면, 물론 부처님께서 이것은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몸이 있구나, 그는 몸이 있구나, 그는 몸이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사티를 잘 확립한 이는 아니죠. 확립을 하는 건 처음 공부에서고 사티가 잘 확립되어진 겁니다. 수동태로 확립되어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바로 나오잖아요. 쥐에만이 있고 마냐만이 있고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그 확립한 게 아니라 확립이 잘 되어진 거예요.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마냐만이 있고 바냐만이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해탈하게 되면요, 부처님께서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의 죽었던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윤회는 없다. 태어난 것은 살아서 부수어졌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는데 해탈하시면 이 몸과 마음이 이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 부수어졌다. 자, 이게 그에게 그는 몸이 있구나예요. 부수어졌기 때문에 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마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혜 마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얘라는 애가 있었구나, 몸이 있구나. 그래서 언제까지 공부를, 그때까지 자사티가 확립되어져야 하나니 언제까지, 이게 구경입니다. 오직 마냐만이 있고 오직 마냐만, 이게 여기서 끝난 거예요. 마냐만이 있고가 목적어고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사티는 바냐의 자녀죠. 무더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목적어가 먼저 나온 겁니다. 궁극에 언제까지 이 사티 확립을 해야 되냐면 바냐만이 있을 때까지. 바냐만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사티만이 있을 때까지 아니죠.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라고 돼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냐 이꼬르 사티만이 현존이 되는 건데, 사티는 자녀뻘인데 사티가 완전히 현존해버리면 그것이 바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티가 완전히 다 드러나면, 처음에 사티는 국민학교 사티, 중학교 사티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아까 사티의 수매도 여러 단계가 있었듯이 삼매도 여러 단계가 있어갖고 8산매 넘어가고 상수멸이면 구경에 이르는 거죠. 사티의 무더기들이 조금 공부를 지어갖고 완전히 사티가 끝까지 구경까지 드러난 것이 바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냐는 공부 지을 방법이 없죠.
반야는 별도로 공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궁극이기 때문에. 공부 짓는 건 반야의 무더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에 속하는 사띠로 공부 짓는 거죠. 반야는 실견실지하는 것이니까 실견실지를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실견실지에 자녀뻘인 정념정지를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반야의 성격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 쓰겠습니다. 다 보고 다 하는 게 반야이기 때문에 우린 다 보고 다 하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보고 조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 보고 조금 하는데 누굴 봐야 되죠? 자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신수심은 자기를 관찰하는 거고 법은 나 외의 걸 관찰하는 건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하셨죠. 자기를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아예 나오시더라고요. 어디 경에. 자등명 법등명이 뭐냐면 자등명은 신수심이다. 법등명은 법이다 이러셨어요. 자등명 법등명은 한마디로 4년초다 이 얘기입니다. 4년초에 신수심에는 사띠고 법에도 사띠가 있지만 법에는 삼매가 4가지가 있죠. 삼매와 윗바사나를 하는 게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한 가지 뜻이 그거죠. 경에 아예 계신 말씀이고 주석 얘기가 아닙니다. 경에 아예 있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뜻은 그 스스로를 귀처로 삼나니 자기 스스로 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불성을 귀처로 삼는데 법등명 수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을 주신 법을 다 쫓아 닦으면은 스스로의 불성이 드러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자기를 수행 주제로 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몸과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불성이 이 안에 있으니까 불성이 드러나려면 빠냐가 아까 지혜만 있고 지혜가 드러나려면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관찰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무슨 이려 상태에 뭘 잡고 수행 주제를 하는데 이려도요 자기 관찰하는 자기 몸 안에서 벌어지는 게 이려가 제일 쉬운 겁니다. 수행 주제 잡을 때 자기 몸과 관련 몸 안에서 벌어지는 게 더 쉽지 그 아닌 수행 주제가 어려운 거예요. 숨은 우리가 늘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숨을 수행 주제 잡는 게 얼마나 쉬운 건가요? 내가 쉬고 있는 건데 내가 들이쉬었는지 내가 내쉬었는지 이거 모르면은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18시간 못 잡는 이유는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잖아요.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해주시면 그것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들이쉬었네 내쉬었네. 이게 어려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공을 잡던 뭘 잡던 이게 더 쉬울 것인지 더 어려운 거죠. 세상에서 어쩌보면 제일 쉬운 수행 주제가 숨인 겁니다. 공짜 잡고 이런 거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생각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만 잡았다면 다른 생각은 못 놓겠지만 놓친다 이거죠. 그나마 안 놓치기가 잘 안 놓쳐지는 거 숨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보면 반야만이 있고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먹는다. 의지하지 않고 먹는 게 뭘까요? 가려와 견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건 이제 부처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저자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려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것뿐이 아니라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목적어를 없이 그냥 의지하지 않고 먹는다 하셨어요. 의지하지 않고 먹는다가 의지하는 사람은 종이기 때문이죠. 신에게 의지하더라도 그는 종이요. 의지한 자는 다 구속인 거예요. 구속인 자는 해탈이 아닌 거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거죠. 법에도 고진멸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했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같은 말씀인 거죠. 집착이 없다. 지금 무언가 움켜쥐었다면 움켜쥔 게 주인이고요. 움켜쥔 자가 종인 거예요. 뭐 바꿔고 생각해도 됩니다. 돈을 움켜쥐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나중엔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됩니다. 근데 움켜졌다는 건 움켜진 자가 있고 움켜진 대상이기 때문에 나와 너가 있다는 거고 나와 너가 있으면 지금 전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비쿠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예, 또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네, 다음 법사님, 부여 법사님 행복하시고요.